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받아야 할 분들은 그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건 기다린다고 주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직접 요구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동사무소 가면 맨날 안 된다고 하더라. 나는 해당이 안 된다던데. 이런 이야기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26년 기준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챙겨야 할 복지 혜택을 하나씩 아주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건 나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하나 이상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평생 고생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나라에서 매달 현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노후의 생명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또 이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면서 지급 금액이 더 올라갔습니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월 34만 9,700원, 부부 가구는 두 분 합쳐서 최대 55만 9,52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기준은 간단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전체 하위 70%에 해당하면 됩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약 254만 원, 부부 가구 약 406만 원 이하입니다. 특히 올해 꼭 주목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1961 년생 어르신들입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생일이 있는 달 기준으로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이거 놓치면 한 달치 돈 그냥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부부가 같이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듭니다. 이걸 모르고 왜 돈이 적냐고 화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가셔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탈락하더라도 그냥 돌아오지 마십시오. 반드시 수급자 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오셔야 합니다. 나중에 기준이 바뀌면 나라에서 먼저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연락을 줍니다. 이거 안 해두면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자,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만 받고 이게 전부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에서 주는 혜택입니다. 특히 2026년은 큰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시장, 군수들이 복지 혜택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이 가장 많이 풀리는 시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장수수당입니다. 어떤 지역은 70세, 어떤 지역은 80세가 되면 축하금으로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이건 신청 안 하면 그냥 지나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교통 혜택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하철만 무료였지만 지금은 버스까지 확대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 대전, 세종, 충남,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방식도 다양해서 카드로 주거나 나중에 환급해 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복지카드 포인트입니다. 예전에는 목욕권, 이발권 같은 종이를 줬지만 이제는 카드에 포인트로 넣어줍니다. 문제는 이걸 모르고 그냥 내 돈 내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안 쓰면 사라지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모든 혜택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소지 동사무소에 전화하십시오. 우리 동네 어르신 혜택 리스트 알려달라고 당당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둘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조금 24입니다. 이건 나라와 지자체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 번에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이 어려우시면은 신분증 들고 동사무소 가서 보조금 24 확인하러 왔다고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부탁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내가 안 챙기면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혜택을 챙기셨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병원비입니다. 사실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나라 돈으로 치아, 눈,
무릎까지 치료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수백만 원 아끼는 핵심 방법을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병원비입니다. 솔직히 나이가 들수록 가장 부담되는 게 이 의료비 아니겠습니까? 아픈 건 참을 수 있어도 병원비 생각하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 심는데 수백만 원이라는데 어떻게 가냐? 눈이 침침한데 그냥 참고 산다. 이렇게 참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참으실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이미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내 돈 수백만 원이 그대로 날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2026년 기준으로 병원비를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을 제가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치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혜택입니다. 대한민국 만 65세 이상이면은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임플란트죠. 나라에서 평생 딱 2개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내는 돈은 전체 치료비의 30% 뿐입니다. 예전에는 하나에 100만 원 넘게 들던 것이 이제는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임플란트가 아니라 틀니 지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틀니도 마찬가지로 30%만 부담하면 되고 7년에 한 번씩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눈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걸 방치하면 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만 60세 이상이라면은 보건소에서 무료 안과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면 백내장이나 망막 질환 같은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준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소에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인데 이 비용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불편하신데도 돈 때문에 참고 계셨다면 이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무릎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만 60세 이상이면서 무릎 관절염이 있다면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득 기준이 있지만 해당되시면은 혜택이 상당히 큽니다. 한쪽 무릎당 최대 120만 원, 양쪽이면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검사비와 진료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 공통으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치셔야 합니다. 모든 수술비 지원은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수술을 하고 나서 유튜브 보고 왔는데 돈 돌려달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순서는 무조건 먼저 신청, 승인, 치료입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수백만 원을 그대로 날리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가서 신청해야 하느냐? 치과는 단골 치과에 가셔서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과와 무릎은 주소지 보건소에 전화해서 수술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 이 9번으로 전화하셔도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병원비 부담을 줄이셨다면 이제 한숨 돌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병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집에서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아파서 밥도 못 해 먹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라면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나라에서는 이미 이런 상황까지 대비한 서비스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입니다. 이건 집안에 AI 센서를 설치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카메라가 아니라 움직임, 화재, 가스 누출 등을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만약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최신 기기는 살려줘 라고 말만 해도 바로 연결됩니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신청 대상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우선 지원됩니다. 2026년에는 50만 가구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시면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입니다. 요즘 월세 관리비 부담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그래서
나라에서 만든 것이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이건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문턱이 없고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 안에 사회복지사가 상주합니다. 무주택 65세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30%부터 50%까지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지금 공고를 확인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입니다. 혼자 계시면 식사를 대충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에서는 무료 급식과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기 어려운 분들은 집 앞까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매일 안부를 확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셔서 딱 3가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응급안전 서비스 신청하고 싶다. 복지주택 들어가는 방법 알려달라. 식사 지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 이 3가지만 말하면 나머지는 담당자가 다 안내해줍니다. 자, 이제 안전과 생활까지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한 가지 고민을 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냐? 그런데 놀랍게도 나라에서는 지금 어르신들이 일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매달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돈까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서 고민하십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해? 괜히 젊은 사람들 일자리 뺏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오히려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하시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셔야 건강도 유지되고 병원비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까지 얹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 하나씩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공익활동형 일자리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환경 정리, 학교 앞 교통 안전지도 같은 아주 간단한 일들입니다. 근무 시간도 부담 없습니다. 한 달에 총 30시간, 하루 3시간씩 열흘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는 돈은 2026년 기준으로 약 29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 하면 기초연금 깎이는 거 아니냐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대부분 이 공익형 일자리 수당은 소득에서 제외되거나 영향이 적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1순위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아직 힘도 있고 예전에 하던 기술도 있는데 좀 더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게 바로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보조교사, 행정보조 또는 어르신들끼리 반찬가게나 카페를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이건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급여도 훨씬 올라갑니다. 월 7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건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셔도 만 60세 이상이면은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나는 재산이 좀 있어서 안 될 거야. 이렇게 포기하셨던 분들도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제대로 된 일자리, 바로 시니어 인턴십입니다. 일반 회사에 취업해서 월급을 받는 형태입니다. 어떤 회사가 나를 써주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2026년에는 어르신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경험 많은 인력을 얻고 나라에서 돈도 받으니 서로 좋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은 장기 근속 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모르시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다음 해 인원을 미리 모집합니다. 내년에 천천히 알아봐야지 하고 봄에 가시면 이미 자리가 다 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자리가 없더라도 반드시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두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럼 어디 가서 신청하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셔서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자리 리스트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는 근처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시면은 훨씬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나 앱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일자리까지 챙기셨다면 생활이 훨씬 든든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많은 혜택들 어떻게 다 기억하고 일일이 찾아다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혜택을 찾아주는 아주 똑똑한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금 24입니다. 이건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인데 내 이름만 입력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스마트폰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분증 들고 동사무소 가셔서 보조금 24 출력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받고 있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리스트로 출력해 줍니다. 두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입니다. 이건 한 번 가입해 두면 나라에서 자동으로 내 상황을 분석해서 이제 이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 신청하세요. 이렇게 먼저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두면은 동사무소 직원이 바빠서 못 알려줘도 나라가 대신 챙겨줍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자녀분께 부탁해서 정부24에서 신청하거나 직접 동사무소 가셔서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건 돈도 안 들고 안 하면 수백만 원을 놓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자녀 밑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소득이 조금만 넘어가도 자격이 박탈되면서 갑자기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보조금 24에서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주택연금입니다. 집 한 채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은 집값이 소득에서 제외되거나 줄어들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집에 살면서 연금도 받고 기초연금까지 받는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핵심 세 가지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6년은 선거가 있는 해라서 지역별 혜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둘째,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기준이 완화되고 금액도 상승했습니다. 셋째, 병원비 지원은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 복지는 내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단 하루만 늦어도 한 달치 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천하셔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휴대폰으로 114 눌러서 통신비 할인 신청하십시오. 둘째, 신분증 들고 주민센터 가셔서 보조금 24 출력하고 맞춤형 급여 안내까지 가입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해도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살아오신 여러분이 당당하게 누려야 할 몫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고 생활을 든든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정보만 골라서 계속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시고 함께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든든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